예. 오다 보니까 제가 화동초등학교가 어디 있는가 했거든요. 원래 제 느낌에 제가 원래 오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대개 학교들은 이제 학기 초에 3월 말쯤 되면 전부 이렇게 일정을 짜는데, 이 화동초등학교는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빵꾸 나가지고 저를 대신 부르는 게 아닌가 이런. 근데 오다 보니까 참 반가운 게, 저도 몇 년, 한 3, 4년 전까지 이 동네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근감 있고, 우리 와이프가 그때 여기 화원고등학교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요 길 벌리고 길 앞을 따라서 화원고등학교 맨날 출퇴근도 시키고 뭐 이런 경험도 있고. 제가 살던 집에서 거실 그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 바로 정신병원이 보이고, 그때마다 제가 내가 저기 가 있어야 되는데 안 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가 정신병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 들죠. 저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제가 영어인데 제가 영어하고 아무 뭐 관련이 없어요, 사실. 제 인생 이력에서. 그러니까 혹시 영어 전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교감선 말씀드리니까 이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도 와 계시다 하고 이러니까 더군다나 자녀교육에 관련해서도 제가 뭐 관련 뭐 전공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사범대를 나왔다거나 뭐 교육학을 전공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단지 이제 어머니들처럼 여기 계신 어머니들 오늘 영어 강의한다니까 좀 더 오셨다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이놈이 커가지고 영어를 아쉬움없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제가 우리 아이 5살 때부터 고민했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처음에는 이제 아이를 키웠는데 하는 거 보니까 좀 서글프고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제가 우리 와이프를 밀어내고 제가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자녀교육의 세계에 뛰어들어가지고 저기 보시면 제 뭐 자랑스러운 이력은 아니고요. 자녀교육과 관련한 이력, 교육 관련 전문은 아니고 4살 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저를 이제 키운 경험이 거의 없죠. 1학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내 가장 큰 서점, 지금은 뭐 영풍도 있고 교보도 있고 알라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일서점이 제일 컸어요, 대구에서. 그 시내 제일서점 육아 코너 가가지고 거기 꽂혀있는 책들을 거의 다 사봤어요. 제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수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딱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 4살 때 손을 잡고 저 단서구 송현동에 가면 어린이 청소년 전문 서점 호세후치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우리 아이 4살 때 그 서점 문을 열었는데 그 문 열자마자부터 제가 아이 손을 잡고 일주일에 한 번, 뭐 바빠도 보름에 한 번은 아이하고 같이 그 서점을 들락거리면서 한 10년 동안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거기 이제 출입해서 좋은 책을 읽히고 이러니까 그 서점 주인이 어느 날 저보고 그 책방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달라 하더라고. 그동안 뭐 좀 지켜봤겠죠, 저하고 아이를.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그 서점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11시에 무료 부모교육 강의를 하고 있죠. 지금 11년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점 출입은 20년 됐고 1994년부터니까 첫 10년은 아이에게 좋은 책을 읽히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다음 10년은 그 서점에 출입하는 그 어머니들과 함께 아이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 경험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지금도 이번 학기도 그 수학공부법을 주제로 방학을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 11시, 3월달부터 7월 첫 금요일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를 밀어내고 제가 전면에 나서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들 혹시 들어봤어요? 이거 모르면 간첩인데. 네이버는 알아요? 네이버나 다운 들어갈 때 공짜로 들어가죠? 포털 사이트 들어갔는데 돈 안 받죠? 잠수는 돈 받아요. 연회비가 10만원. 그것도 한 달씩 결제가 안 돼. 정 돈 아까워서 조심스럽게 들어가려면 6개월 결제를 해야 되죠. 6개월 결제하면 6만원. 연간 이제 회원으로 활동하려면 10만원 내는 그런 사이트인데, 특별히 이제 엄마표 영어로 가장 유명해진 그런 사이트죠.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의 사이트가 우리 아이 초3 때 문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초3 때부터 그 사이트 가입해서 지금까지 이제 회원으로 있고요. 지금은 아이가 다 커서 저는 뭐 키울 애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강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명목상 회원으로 있죠. 한참 이제 우리 아이가 현역으로 활동할 때,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그 잠순에는 이제 주로 엄마들이 그 활동하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녀 교육에 관한 내노를 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들어오고요.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사이트에서 제가 2008년인가? 우리 영남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뭐 좀 친숙하죠. 이 동네하고 크게 뭐 멀지 않죠. 2008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잠순이라는 사이트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된 그 회원들을 인기 투표했어요. 그래가지고 10명을 뽑았거든요. 연말에 가요 톱10 하는 거 알아요? 연말에 연예대상 시상식 하듯이 잠순의 그 수만 뭐 회원의 수를 알 수 없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서 연말에 탑10을 뽑는 투표를 했어요. 전부 엄마들 뿐이고, 잠순에 들어가면 수백 개의 게시판이 있는데,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딴 데 갈 데가 없죠. 고등학부모 게시판 여기 한 군데서만 제가 놀았거든요. 근데도 몇 등 했대요? 예? 9등 했어요, 9등. 그래가지고 잠순의 명예회원 됐잖아요. 제가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리고 뭐 어떻게 좀 알려져가지고 이제 서울에 코엑스 컨퍼런스 같은 거 빌려서 잠순 회원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이러는데, 이 촌동네에서 제가 초청받아 가가지고 3년 동안 잠순 회원들 대상으로 강의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저는 이 전까지 오신 분들이나 앞으로 오실 분들처럼 뭐 전직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교육 관련 전공이나 전문가라기보다는 어머니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잘 자랄까, 이왕이면 공부도 잘할까, 그래서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갈까, 이런 고민을 다 하고 계시죠. 특별히 영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 좀 덜 들이고, 그죠? 영어를 잘해가지고 수능에서 별로 아쉬움이 없이, 이런 고민 하시잖아요. 참고로 우리 아이는 수능에서 당연히 영어 만점 맞았고요. 영어 학원 한 군데도 안 다녔고요. 이 엄마표 영어를 통해서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우리 아이는 그 외국에 교환 학생 나가는데, 영어는 이제 큰 아쉬움이 없이 이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 했거든요. 혹시 저처럼 돈 안 들이고 영어를 잘하는 방법 없을까? 거기다가 엄마는 영어를 못해. 참 좋은 조건이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엄마가 영어를 못하는 게 훨씬 유리한 방식이에요. 엄마가 알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애 하는 게 답답하죠. 그래가지고 뭐 좀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늘 뚜껑 열려요. 그래가지고 애 잡고 나면 내가 미친년 아닌가 싶고, 애 잘 때 되면 미안해가지고 이제 막 침대 가가지고 부둥켜 안고 울죠. 아까 엄마가 미쳤나봐. 우리 딸 사랑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내일 아침에 또 하고.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어쩌면 제 뭐 생일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뭐 부드럽게 어머니들 PT 교육 이런 거 받아보시면 그 아이의 문제 상황을 지적하지 말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내 감정을 표현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보고 나전달법 이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면 애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야, 이 새끼야, 니 왜 공부 안 하고 게임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애야, 엄마는 네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속이 아주 상해. PT 교육이라는 게 부모 역할 훈련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엄마들이 충동 조절 장애가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너무 속상하고 혹시 내 혼자 미친년 아닌가 싶고 이러니까 막 이런 교육도 받으러 다니고 하시죠. 근데 해보면 이렇게 하라는 거라. 근데 그게 됩니까 현실에서? 엄마 너는, 얘야 너는, 엄마는 네가 너무 채팅을 많이 해서 속이 아주 상해. 이 카드 숨 넘어가죠. 저는 성격이 더 급해서 그게 안 돼요. 바로 막 우리 아이 키울 때 저는 바로 막 발로 차고 막 거의 쥐어받고 막. 그 초등학교 어릴 때는 애가 저를 무서워해가지고 일기에다가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실패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아이 앞에 가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물 꿇고 울면서 빈 적도 많고요. 그리고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를 키웠죠. 다행히 지금은 이제 아이하고 저하고 이제 아주 이렇게 소통이 잘 돼서, 우리 아이가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을 날리는데 정신적인 위로가 필요하면 항상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해요. 우리 아들 안 본 지 벌써 2달이 지났네. 정말 이게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다니고 있어요. 군대도 제대하고 복학해가지고.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어머니들이 겪었던 고민들, 특히 영어 관련해서 뭐 다른 영역도 있지만 오늘 주제가 영어니까, 저는 이제 어린이 서점 달서구 송년동에 가면 지하철 송년역 근처에 가면 어린이 서점 호세호치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학기별로 주제를 하나씩 정해가지고 부모 교육을 계속하고 있죠. 이번 학기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수학공부법, 작년 1학기에는 잠수내용 공부법, 이걸 보통 제가 서점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뭐 17번, 18번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오늘 이제 딱 제한된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없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이제 가장 이제 기초적인 몇 가지만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그 교재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도대체 언제 시작할까 뭐 이런 고민이죠. 어머니들이 이미 지금 다 초등학교 1, 2, 3학년이죠. 저학년 맞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고민 다 하셨죠. 하시고 유아기 때부터 이미 뭔가 손댔죠. 하다못해 뭐 노부영 뭐 이런 것도 하고 해봤어요. 또 뭐 ORT 이런 것도 틀어주고, 뭐 또 적극적인 엄마들은 애 뱃속에 있을 때부터 CD 틀어주고 이랬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언제부터 시작할까 하면 뭐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 이런 결론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막 빨리 시작하고 이러죠. 근데 막상 빨리 해보면 여기는 뭐 이 동네는 다행히 영어 유치원이 없죠.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영어 유치원 가면 좀 괜찮은 데 가면 100만원 넘고요. 어제 어느 학교 갔더니, 어디 갔지? 칠성초등학교 저기 오페라하우스 있는데 거기 갔는데 그 동네는 뭐 원더랜드 70만원 한다 하더라고. 한 달에 70만원씩. 이 장난 아니잖아요. 영유를 예를 들어서 한 3년만 보내봐요. 한 달에 70만원, 1년에 700만원. 2천만원이네 벌써 3년. 근데 보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영어라는 건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하다 중단하면 한 대 도람이 타버리라. 그러니까 어릴 때 뭐 3살, 4살, 5살 이럴 때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교육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신경도 그만큼 써야 되고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좋은 동네에 뭐 산다고 칩시다. 영어 유치원 있는 동네. 그 부럽죠, 그런 동네. 근데 거기 가면 영어 유치원이 끝이 아니에요. 그거 영어 유치원에서 뭐 좀 배운 감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유치원에서 하는 학원이 있어. 또 거기서 한 2년 동안 또 초등학교 저학년 또 그 학원 다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교육비는 뭐 사교육비대로 들고, 그리고 그 꼬마 때부터 이렇게 일찍 시작하면
그놈의 영어 넣는 게, 이 뭐라 해야 되나, 뭐, 아유, 좀 속옷을락 하니까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뭐라 하죠? 뭐, 요만큼 늦어요, 요만큼. 꼬마들 뭐, 5, 6, 7세가 영어 유치원 가가지고 짜다가 해본들,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맨날 노래 부르고, 뭐, 율동 따라하고, 뭐, 그건 돈 안 들이고요. DVD만 봐도 다 되는데. 그러니까 요만큼 영어 넣으려고 한 달에 70만원에서 100만원씩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혹시 뭐, 어머니들 중에, 우리는 뭐, 이 동네 살아가지고 영어 유치원도 없고, 이렇게 한탄할 필요 없어요. 훨씬 좋은 조건이다. 이걸 꼭 알아야 되죠. 오히려, 영어 유치원에서 3년 동안 배울 거요. 나중에 6학년 겨울방학 때, 일주일 한다, 일주일. 동네 영어 유치원, 뭐, 어디 다니는 친척 있으면 물어보라니까? 그 얼마나 배웠는지. 실제로 영어를 넣는 속도는 유아기 때는 인지 능력이 아주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일주일 하면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3년 동안 한 거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요. 그리고 너무 어릴 때부터 영어 DVD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영어에 노출시키고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작 중요한 건 우리말 실력이죠. 엄마들이 우리말 언어 능력 이걸 좀 우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 엄마들 보통 책 안 읽은 엄마들한테 길 물어보면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리 쭉 까가 그어서 저자로 숨 넘어가. 책을 좀 읽어야 뭐 어휘를 제대로 구사하죠. 직진해서 500m 간 다음에 좌회전 하세요. 이렇게 내비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을 잘 살려면 사실은 우리말 어휘 능력이 현저하게 중요해요. 남편하고 대화할 때도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을 표현할 어휘가 없어. 그럼 속천불나지. 답답하고 막 말 안 하면 모르나 하고, 말 안 해도 다 알아줘야지 하고. 무슨 남편이 전쟁입니까? 말 안 해도 알고로.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사교육은 사교육에 대해서 들고, 그리고 이제 1, 2, 3학년 되고 이제 초등학생 됐어요. 지금까지 뭐 간헐적으로 이것도 들려주고 저것도 하고, 또 뭐 다들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이제 3학년 되면 본격적으로 영어 수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부담도 되고. 근데 다행히 이 학교는 원어민, 교육청에서 원어민 파견했다면서요. 그래. 우리 애는 원어민 구경도 못하고 자랐어. 원어민 수업도 있고 뭐. 근데 초등학교 영어는요, 엄마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럴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뭐 텐트 따라하고 뭐 게임하고 놀고 뭐 이러다 보면 6학년 졸업한다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영어가 뭐 굉장한 뭐 그걸 가르치고 그걸 뭐 엄청나게 평가하고 뭐 이런 시험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이놈의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 한다고 또 학원 골라가 보내줘요. 그럴 필요 없죠. 학원 가봐야 이 동네 제일 좋은 학원이 뭐예요? 지금 교육 환경을 잘 몰라가지고. 없죠. GMB 있어요? 이보영 토킹클럽. 그건 있어요? 어디에? 명곡이 있다고요? 네? 차가 안 와요? 아, 차가 와시러 가요. 명곡 지구에. 그래. 참 좋은 동네네. 아니, 엉뚱한 수성구 이런 데 가면요, 진짜 애 잡아가면서 문감 들어봤죠, 문감. 벌써 학원 이름부터가 벌써 애 괴롭히기 생겼잖아요. 문감. 그 문씨 성을 가진 영남대학 영어교육과 나온 분이 이제 창립해가지고, 이 문강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LA까지 진출했어요. 분당까지 진출하고, 대구 프랜차이즈. 그 옛날에는 뭐, 어디 가도 안 되면 문강에 보내라 이런 말이 있었죠. 거기 가면 막 맨날 패고, 뭐, 집에 안 보내고, 뭐, 단어 테스트하고 막. 또 문강에도 안 되면 예일에 보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범어동에 가면 예일이라고 있어. 예일 외국어하고. 이런 데가 막 괜찮은 데가 같은데, 우리 동네는 없고 막 안타깝죠. 안타까울 하나도 없어요. 학원비들 들고 보내놔봐야 항상 불안하고. 이게 영어 학원이라는 게 교육기관이 아니죠. 사업기관이에요, 사업기관. 그래서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에서 5%는 성실히 하기만 하면 그래도 성적이 조금 향상된다, 도움이 된다. 그러나 나머지 95%는 뭐 한다?
전기세인데 이거 다 알고 있더라 엄마들이. 알면서 왜 보내? 우리 애는 그 5%다 이거죠. 다 5%래 자기 애가. 그러니까 전기세 내는 줄 알면서 보낸다. 집 전기세나 내지. 실제로 학원에 가면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대부분 영어에 큰 도움 안 돼요. 엄마도 보내보면 다 알죠. 보내놓고 뭐 결제해도 결제하고 한 이틀 좀 위로가 되지. 그 다음 또 불안해요. 그리고 학원은 당연히 잘하는 아이들 중심이에요. 잘하는 아이들 현수막 걸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많이 오죠. 그러니까 잘하는 놈들 중심으로 진도를 빼고 이러니까 그 잘하는 그룹에 못 들면 그냥 들러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영어는 언어예요. 언어. 말. 말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말에 많이 노출돼야 되죠. 언어에 푹 빠져야 돼요. 이거 옛날에 어떤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뉴욕의 조그만 대학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 처음으로 그 미국의 언어학 교수가 된 하광호 박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영어 교육하는 책을 한 권 냈었는데 옛날에 10년 전에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 이런 책이 있어요.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의 바다에 푹 젖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뭐 영어가 되는데 학원 가가지고는요 영어의 바다에 빠지기는커녕 세숫대한 물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뭐 괜히 애기 아빠들 어렵게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오는데 그것도 학원 보내면 한 달에 수십만 들죠. 뭐 여기는 몰라. 웬만한 학원은요 토스 알아요? 이 동네 토스 없죠? 저 상인동 월성동 가야 있나? 그 토스 본사 망했어요. 알아요? 알구나. 토스 같은 데 가려면 한 달에 25만원 최소한 내야 되고요. 거기다가 DVD 재생기 임대하는데 보조금 30만원 뭐 내야 되고 막 이랬죠. 한 달에 25만원. 그 토스 별거 아닌 학원인데도 25만원 들잖아요. 그거 1년 보내면 얼마예요? 300만원. 10년 보내면 어떻게 돼? 3천만원. 10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보내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안 보내주고 야자한다고 붙들어둬요. 그래서 학원 갈 시간이 잘 없어. 주말 가야 돼. 하려면 주말반 가야 되는데. 그 10년 칩시다. 10년. 가면 얼마예요? 사교육비가 영어에 3천만원. 이 보통 일이에요 이게? 근데 막 보내고 있다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공부의 기초가 책이거든요. 글이거든, 글. 모든 시험은 다 문자로 나와요. 물론 듣기 평가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문자에 대한 이해 능력, 이걸 독해력이라고 하죠. 이게 향상되지 않으면 절대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말 책 읽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 너무 똑똑해가지고 뭐 영어 어떻게든지 영어로 막 영어 동화책 읽히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 물론 미국 가서 하려면 그래야 돼요. 아니면 애 꿈이 유엔 사무총장이다 이러면 이제 우리말보다 영어를 더 잘해야 돼. 그렇지 않고 저처럼 소박하게 나중에 애 다 키우고 나면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소중한 아이가 내 곁을 떠나가지고 자주 볼 수 없다는 거. 부모들은 이게 제일 속상하죠. 왜? 여러분들 친정 부모님들이 그래 생각할 거라. 우리는 뭐 친정 어른들 생각 안 하죠. 어버이날이나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식사 함께 하고 뭐 카네이션 달고 이러면 끝이지. 부모님들은 안 그래요. 사랑하는 자식들 가까이 두고 보고 싶거든요. 그게 제일 아쉬운데. 저도 지금 우리 애 서울 가 있는데 이 컨디션 좋으면 한 달에 한 번 내려오고요. 컨디션 안 좋으면 뭐 지금 2달째 안 내려가지고 아래 연휴 때 주근마가 올라갔잖아요. 애하고. 그래서 서울에 가서 연극 보고 뭐 같이. 어제도 무슨 뭐 연극 티켓 결제했다고 15만원 얼마 결제했더라고. 아 뮤지컬. 헤드윅인가 하는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한 뮤지컬. 그거 정말 공부는 하는 건지. 하여튼 어릴 때 책을 많이 읽혀야 돼요. 여기 요즘 학교마다 어린이 도서관이 잘 돼 있죠. 옛날에는 막 집구석에서 제일 쓸모없는 책 가져가가지고 도서실 꽉꽉 채우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한 번씩 들고 오라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이제 예산도 배정되고 어떤 학교는 사서교사도 있고요. 그 제가 다니는 어린이 전문 서점 같은 데서만 취급하던 양질의 단행본 책들이 학교 도서실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이 이런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어떤 독한 엄마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한 학교에 애들 3남매인가 있는데 딱 그 학교 들어가가지고 도서실에 있는 책을 다 읽는 거라. 한 2년 걸쳐가지고. 그 다음에 전학 가요. 다른 학교에서 또 그 도서실에 있는 책 다 읽고. 이런 그 독한 엄마도 있더라고. 잠수에 가면 별 엄마 다 있어. 원어민 교사 이야기 안 할게요. 이 학교 원어민 교사 있으니까. 뭐 집에 원어민 교사 불러서 과외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돈도 비싸고 원어민한테 뭐 우리 애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 영어가 돼야죠. 그러니까 원어민 부를 생각 아직 하지 말고요. 그 원어민이 진짜 대학은 나왔는지 뭐 미국에서 마약하다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일찍 시작해도 안 좋다. 학원도 그죠? 보내놓고도 불안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뭐 보내서 안 불안하다면 영어 실력이 늘거나 말거나 내 불안감을 해소하는 비용으로 학원비를 댄다 이러면 괜찮죠. 근데 보내놓고 나도 불안감이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저도 했고 여러분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런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먼저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이 이런 그래프죠. 자, 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모국어를 어떻게 습득하는가 하는 과정을 그래프로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우리 애기들 낳아서 이제 우리말을 습득하게 된 과정을 지금 상상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애 낳아서 요람에 눕혀놓죠. 침대에 눕혀놓잖아요. 그리고 뭐 모빌 달아놓고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20개월 지나니까 애들이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래요. 어머니들이 뭐 우리말 학원 보냈어요? 우리말 뭐 조기 영어 교육하는 뭐 2살짜리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영어 유치원, 한글 유치원인데 안 보냈죠. 그냥 가만히 눕혀놓고 연습곡 봤어. 남편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죠? 아파트 같은 데서는 관리실 안내 방송도 듣고, 주택 같은 데서는 지나가던 채소장사 아저씨 확성기 소리. 이런 우리말을 아이들이 계속 들은 거예요. 노출이죠, 노출.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르니까 그 전까지는 꼼짝 안 하던 애가 갑자기 말문이 트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말문이 트이기까지 아이들이 그 우리말에 노출된 기간, 이거 보고 침묵기간 이렇게 해요. 왜?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해요. 여기 침묵기간이라고 부르고, 이 침묵기간 동안 노출된 우리말의 양, 이걸 보고 임계량, 물리학 용어를 빌려서 한기치 이럴 때까지 양, 이런 뜻이에요. 귀가 뚫혀서 말이 터져 나올 때까지 양. 언어학자들은 보통 한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노출 시간이 2000시간이고, 물론 학자들마다 600시간이면 충분하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 또 좀 괜찮은 그 언어 구사를 하려면 10,000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2000시간. 2000시간 동안만 노출시키면 그 다음 저절로 입이 터져요. 아주 간단하죠.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다 지금 우리말을 구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동초등학교 다니고 있지. 또 지금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요, 우리말 구사 능력이 현저히 향상돼가지고 엄마만 하는 말에 다 대꾸하고 이렇게 되죠. 굉장한 이 기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 이게 원리예요. 인간 안에 있는 이 기적적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이것 때문에 많은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분, 미국의 노암 촘스키라고 세계적인 언어학자예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언어학자인데, 이분이 자기 연구 결과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간의 뇌 속에 언어 습득 장치가 있을 것이다. 이 언어 습득 장치 이름을 레드라고 불렀죠. 레드라는 게 뭔가 하면 요거 줄임말이에요.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언어 습득 장치. 말 그대로죠. 이거 어머니들 뭐 학습지나 뭐 이런 거 신청하러 이렇게 전화하면 방문 교사가 와가지고 아는 척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레드 개사고 막. 학원 보내도, 학원 설명이나 이런 데 가도 뭐 그런 이야기 하고. 내 속에 이런 장치가 있어서 신기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다 모국어를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촘스키의 주장이죠. 근데 이건 언어학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동안 증명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독일의 뇌과학자들이 이거 증명해냈어요. 독일의 뇌과학자들이 실어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효증 환자들은요, 듣기는 멀쩡하게 듣는데 표현을 잘 못해. 이건 뇌 속에 그 사람의 표현을 담당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이 뇌가 손상당해서 그렇죠. 이런 실효증 환자를 보고 브로카 실효증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충분히 듣기는 듣는데 말을 하는 것이 의미 없는 말을 하고 횡설수설하고 이런 환자가 있거든요.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요. 자, 이런 환자를 브로카 실효증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 속에 받아들인 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을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면 그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 소리, 연속곡 소리, 엄마 아빠 대화하는 소리, 할머니 할아버지 가끔씩 놀러와서 그 얼르는 소리 이런 걸 계속 들었는데 어느 날 이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 이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게 된 거죠. 이게 말문이 트인 거예요. 자, 어떻게 말문이 트였는가? 수많은 소리를 듣는 영역이 있어요. 베르니케 영역. 이것도 실효증 환자요. 이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당하면 남이 하는 말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표현을 못하는 거야. 이런 실효증 환자를 독일의 그 뇌과학자 베르니케 박사의 이름을 따서 베르니케 실효증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언어학자들이 레드라고 말한 언어 습득 장치가 이 물리학적으로는 뇌과학 안에서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있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 아이가 영어를 어떻게 할까? 이거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인간의 뇌 속에 이런 장치가 있다고 한데 그러면 아마 이 장치가 빨리 소멸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시작돼요. 1990년대부터. 그 근거로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자 가정들을 잘 보니까 애들은 금방 가가지고 뭐 고생 좀 하지만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하고 미국 학교를 다니고 영어를 잘 하게 되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영어가 향상이 안 되는 거야. 맨날 하는 말은요, how much? 물로살고 뭐 이런 말만 해도 되거든요, 대충.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 커버리면요, 이민자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언어 소통이 안 돼. 애들은 우리말은 못하고 영어는 잘하고 의미 있는 우리말을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면 계속 영어로만 살다 보니까. 근데 부모들은 안 그래요. 먹고 살기 바빠서 영어 문화에 제대로 노출될 수 없어요. 미국 가면 막 영어 맨날 들을 것 같죠. 사실은 만나는 사람 얼마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민 가봐야 미국 가면 뭐 세탁소 해야 되는데 세탁소 아니면 배추 가게 뭐 이런 거 해야 되죠. 아니면 뭐 저 편의점 점원 이런 거 해야 돼요. 식당 서빙하거나 이런 거 하려면 아까 말한 how much 뭐 이런 거 말하면 돼요. Where are you from 뭐 이런 거. 큰 영어 짜다를 안 하죠. 그럼 그 일 끝나고 오면 미국 드라마 보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이 미국 이민 가가지고 미국 드라마 보고 싶겠어요? 향수병 그래, 향수병. 고향 생각나. 그래서 한국에 사는 인기 있는 드라마를 거기서 실시간으로 다 본다니까? 요즘은 무슨 드라마가 인기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신사의 품격 뭐 이런 거 할 때 그거 가면 다 그 실시간으로 보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더 노출이 잘 돼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사춘기가 지나면 어느 습득 장치, 레드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조기 영어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조기 영어 교육반을 풀었고요. 또 대치동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뭐 조기 영어 교육 시간 빨리 해봐야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언어 환경을 보고 이걸 EFL 환경이라고 부르죠. 영어가 완전히 생짜배기 외국어인 환경.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보내자. 그래가지고 5학년 되면 다 미국, 캐나다로 2년 갔죠. 아니면 뉴질랜드, 호주. 그 2년 딱 갔다 오면 영어 끝난다. 뭐 이런 주장들. 이것 때문에 이제 시끄러워져. 저기 영어 교육. 어머니도 K-POP 스타 봤어요? 안 보시는가 보네, 이런 거. 저는 K-POP 스타 애청자였는데 얼마 전까지. 우승 누가 했는지 알아요? 이 마이크가 왜 이렇게 무겁노, 이 학교. 보통 무슨 마이크 가벼운데. 팔 아파 죽겠어, 지금. K-POP 스타에서 버나드 박이 우승했어요. 저는 버나드 박 팬인데, 버나드 박이 그 탑4에 들었을 때 부른 노래, 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너무 감미롭고 좋다니까.
아침에 저는 일어날 때 항상 이 버나드 박의 홈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아침에 막 시끄러운 음악 두드리면 막 짜증나잖아, 아침부터. 진짜 감미로운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일어나요. 이 버나드 박의 홈 아니면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뭐 이런 거. 좀 달콤한 노래 들으면서 일어나는데, 버나드 박이 우리말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심사위원들이 항상 양현석이나 박진영이 한 말이, 버나드 니는 팝송을 불러라. 우리말 가요를 부르니까 가사 전달도 더 떨어지고 가사의 의미도 제대로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표현을 못하고 소울이 떨어지니까 팝을 부르라고 했어. 그래 팝, 홈 이런 거 부르니까 진짜 감미롭죠. 그래 탑4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제작진이 미국에 있는 부모들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버나드 박이 연습하거든요. 연습실에 갑자기 카메라와 함께 부모님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때 버나드 박이 아빠 보고 첫 한마디 뭔지 알아요? 텔레비를 안 보네. 그럼 텔레비 안 보고 뭐해요? 그게 뭐예요? 공부해요? 버나드 박이 아빠 보고 처음 한 말이, 아빠 세탁소는요? 근데 왜 이 말 하겠어요? 그냥 미국 가면 다 이런 거라. 레드가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니고, 먹고 살기 바쁘고, 아침에 세탁소 출근한 6시 출근해요. 저도 선배가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세탁소 2군데 하는 선배가 있어서 미국에 몇 번 갔는데, 진짜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해야 돼요. 그리고 종업원들 돈 띵가물지 모르니까 흑인들이나 그 히스패닉 계통들이 세탁소 이제 와서 일하는데 걔들 다 보내고 문 닫고 퇴근하고 막 이러니까, 그죠? 영어에 제대로 노출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기 영어 교육에 관한 주장, 이거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저기 영어로 쓰여있죠. 이건 가설이죠. 가설.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영어 안 했다고 쫄지 마시라고.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됐죠. 이건 프랑스의 뇌과학자들이 모국어로 영어를 쓰고 불어를 배우는 경우인데, 자, 불어를 어릴 때 배운 아이들은, 그죠? 여기 보시면 뇌의 같은 부분에서 영어도 받아들이고 불어도 받아들여서 이른바 바이링구, 이중 언어 구사자가 됐어요. 근데 성인이 된 후에 불어를 배운 경우를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단지 레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뇌의 각각 다른 영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해보면 알죠. 애들은 휴대폰을 사주면요 그냥 눌러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설명서 있죠. 이 차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커갈수록 사춘기가 지나갈수록 논리적 사고 이런 걸 많이 하게 돼요. 어릴 때는 창의적 사고, 직관적 사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서 배우면 이렇게 이성적인 논리적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뇌의 사용 영역이 달라질 뿐이지 어느 습득 능력이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뭐 영유 안 다니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단지 환경이, 영어를 충분히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민자 가정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에 관한 또 영어 교육의 주장들이 시작됐어요. 영어가 우리나라처럼, 일본처럼, 중국처럼 완전히 외국인 환경이 있죠. 이걸 EFL 이렇게 불러요.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근데 기분 나쁘게 필리핀 같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ESL이라니까. 영어를 세컨드 랭귀지, 공용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 가면 학교, 관공서, 기업 이런 데서 다 영어로 소통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엄마들 또 원가 절감한다고 필리핀에 어학연수 보낸다? 답답해 죽겠어요. 영어를 배운다는 건요 단지 말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이런 걸 같이 배우는 거죠. 근데 필리핀 가가지고 뭐 배우려고? 미국 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 있어요. 공원 같은 데 한적한 곳에 가잖아요. 낯선 사람하고 교차하죠.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한 공간에 같이 딱 타면 어떡해요? 참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안녕하세요 하는데 어색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공원 같은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스쳐 지나가죠. 그럴 때 전부 뭐라 그래요? 하이 다 한다니까. 왜 하는 줄 알아요? 예? 뭐라고요? 멋쩍어서? 그게 아니고요. 나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미국 살벌한 국가고 총기 소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죠? 으슥한 곳에 사람이 나타나면 두렵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걸 표현한다는 게 이제 하이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거죠. 자, 이런 거 이제 거 가서 생활해봐야 아는 거지. 문화를 습득하는 거예요, 사실은. 언어는 문화와 함께. 근데 필리핀 뭐 이런 데 보니까 뭐 한다고요? 말만 배우는 거지. 그것도 필리핀 콩글리시 하듯이 필글리시 뭐 이런 거. 또 여기 혹시 필리핀 보내신 분 계신가? 조심스럽다. 뭐 학원 좀 비판하려고 해도 뭐 다 학원 보내고 있으니까 몸살이는 거라고.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근데 우리나라는 EFL이니까 어릴 때 영어 유치원 아무리 보내봐도 소용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동네 놀이터 나오면 다 한국말로 노네, 애들이. 그러면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고생하던 애들이 놀이터 딱 나가보니까 영어 사용하는 거 뒷부이거든. 그러니까 엄마한테 내가 미쳤나봐 하면서 영어 안 하려고 하고. 실제 근데 요즘 이게 초등학교 돌아다니면서 이제 영어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남아서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이런 분,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DVD를 많이 들려줘가지고 유아들이 이거 잘 받아들이죠. 그러면 영어를 아주 원어민처럼 하게 돼요. 근데 얘를 어린이집 딱 보내니까 어린이집에서 다 우리말 하고 노네? 그러니까 지가 영어를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 꼬마가.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딱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DVD 거부감이 생긴 거야. 이거 골치 아프죠. 오히려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더 골치 아파요, 잘못하면. 그 유아 영어 뭐 영어 유치원인데 안 보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니까. 보내려면 아예 막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살든지 대충 어중빙빙 할 것 같으면. 왜? 우리나라가 EFL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뭐 했어요? 중학교 가면, 어머니들 세대 중학교 가면 그때부터 S 플러스 V 플러스 O 플러스 C 뭐 이런 거, 문법, 단어 암기 이런 거 배웠죠? 요즘 세월호 사건도 있고 이러니까 아주 실감나는 배그림이에요. 한마디로 요 난파선에 탄 요 배는 뭐 하는 배예요? 단어 암기 중심의 영어 공부를 하는 집인 거라. 여기는 우리는 배를 잘못 타닥하고 있죠.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진은 제가 여기 보면 내가 자른다 한 게 좀 덜 잘랐어. 모 학습지 선전 여기 튼튼 영어라고 있어요. 무슨 학습지가 뭐 모국어처럼 배우는 영어래. 이렇게 엄마들 유혹하지만 사실은 다 학습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를 배우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학습하는 길.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EFL 환경이기 때문에 문법,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이걸 골고루 학습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어 교수 이론의 대세였어요. 대세.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인터넷이 가능해졌고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우리도 비록 EFL이지만 그러나 ESL처럼 영어 환경을 아이들에게 잘 조성해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누군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들 책 받으신 교재 한번 펴보세요. 17페이지 말고 19페이지인가 보면 뭐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있네. 영어 학습 환경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가 이런 챕터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어 공부를 언제 시작할까 이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선진적으로 하게 된 거죠. 자, 이 그래프는요,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의 연장인데, 자, 습득의 길과 학습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학습의 길도 물론 5% 안에 들고 성실하기만 하면, 꾸준히 하면 성적이 조금씩 오르겠죠. 그러니까 혹시 성실하게 뭐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뭐 굳이 끊지 말고요. 제가 끊으라 했다가 또 나중에 네가 물안해라 하면 골치 아프니까. 여기 보시면, 요 하얀 직선이 5% 안에 들고 학원에서, 그죠? 전기세에 보태주는 게 아니라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아이일 경우에 꾸준히만 하면 성적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예요. 근데, 자, 문제는 어느 학원을 다닌다고 칩시다. 근데, 예를 들면 GMB 다닌다고 쳐요. GMB가 갑자기 망해. 우리 아이하고 호흡이 잘 맞았는데, 다른 아이들은 호흡이 안 맞나봐. 그래서 GMB 망해요. 그 다음 우리 아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또 찾아야 되죠? 찾기 쉬워요?
맞는지 찾다 또 몇 달이면 허송세월 하죠. 자, 그러면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거라. 영어라는 건 꾸준히 하지 않으면 감각을 다 잃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학원 가가지고 성실히 하다가도 갑자기 딱 그만두게 돼. 변수가 생기면 감각이, 실력이 좀 노란선 보여요. 뚝뚝 떨어지죠. 어떤 학습지를 했다고 쳐도 마찬가지예요. 자, 학습지를 하면서 성실하게 하고 방문 선생님과 잘 맞으면 조금씩 재미를 붙일 수도 있죠.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 학습지 선생님이 평생 그 학습지만 근무하면 다행인데 시집가도 그만뒀구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음에 맞는 선생님 찾아야죠. 이런 변수가 많아요. 저 범어동 가면 뭐 유명한 외국 학원도 있어요. 아발론이나 청담 뭐 이런 거. 자, 그런 데 갔는데 원어민들하고 막 수업하고 애들이 참 잘했는데 어느 원어민 여자 선생님이 시집간다고 귀국했고, 그러면 그 선생님하고 잘 맞던 우리 아이는 낙동강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선생님 또 맞는 사람 찾아야 되고, 또 남 선생님 따라 마음에 들어가지고 딱 다니는 애들이 있어. 근데 어느 날 남 선생님이 마약 사범으로 구속됐어요. 그럼 또 낙동강 오래 해야 돼. 또 학원도 멀쩡하고 선생님도 멀쩡한데 우리 엄마들이 명절 때 시댁한 갔다 오면 있잖아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울해져. 시댁 어른 뭐 칠순잔치 하는데 돈 누가 뭐 얼마 더 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회의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돌아오죠. 그러면 막 신랑한테 막 그럴 수가 있나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신랑은 또 시댁 편 들죠. 그러면 열받아가 내 마음 몰라주네 당신 하면서 울고 뭐 이러다 보면 기분이 우울해져서 애 영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못 챙기게 돼요. 엄마들의 생활 사이클이 막 롤러코스터 타고 이러죠. 그러면 또 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또 나가기. 이런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요 빨간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영어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처음에는 옆집에 막 그런 학원 다니면서 단어 막 외우고 이러면 막 부럽고 불안하고 이런데, 그래가지고 막 흔들리지만 그 시기를 딱 지나고 나면요, 우리 아이가 영어에 노출되다 보면 나중에 영어가 입에 붙어 다니거든. 좀 지나면요, 영어를 꿈을 꿔요. 이런 일이 생기면 저기 우습게 보는 거야. 학원 다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이죠? 빨간 거. 그래서 어느 날 귀가 2000시간이 딱 노출되면 귀가 딱 좁히고 그 다음에 영어를 막 말로 하고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이게 가능한 거죠. 삼순에서는 하루에 3시간 영어에 노출시키면 2년 딱 하면 2000시간 돼요. 한번 계산해봐요. 하루에 3시간씩 2000시간. 2년 가면 2000시간. 사실은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어릴 때 안 해도 돼. 어릴 때 우리 애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비디오 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전까지는 뭘 했겠나. 논 게 아니고요. 저도 우리 애가 영어를 잘하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니고 5세 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이게 실화인데, 시계. 아이고, 더워. 다섯 살 때요, 제가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해서 10년 후에도 영어를 잘한다는 소리 들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미장원에 딱 갔는데 미장원 테이블 위에 앙팡이 놓여요. 앙팡 알아요? 모르나? 그 육아 잡지 이제 악한다. 그럼 내가 여기서 뭐 자녀교육하러 왔는데 뭐 육아 잡지 이야기하면 뭐 할까봐요. 치즈 이야기한다고? 아이고, 저는 평생 처음 봤어요. 그런 고상한 잡지가 있는지. 제목도 벌써 프랑스어잖아. 앙팡. 아이고, 저 대기 기다리면서 앙팡이라는 잡지를 뒤적이다 보니까 제일 끝에 교육 관련 섹션이 있어요. 그 제일 뒤에 보니까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고르는 법 하면서 4쪽짜리 기사가 딱 나왔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제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주인 아줌마 어디 있는가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 아줌마 화장실 간 사이에 내가 그거 찢어가지고 머리도 안 깎고 도망 나왔잖아요. 싫어해요. 그걸 그대로 들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영어 유치원 가려면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신체 발달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너무 통학거리가 길면 안 된다. 그리고 안전과 뭐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된다. 뭐 이런 몇 가지 지침들이 있더라고. 그거 들고 제가
대구에 있는 영어 유치원 비스무리한데 4군데를 가서 인터뷰를 했어. 상담, 요즘 상담하지만 영어 학원에서 인터뷰. 저 범물동에 있는 매직월드 하는 데 가니까 요즘은 있는가 모르겠는데 한 교실은 약국, 한 교실은 공항, 한 교실은 뭐 학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거기서 원어민이 이제 애들하고 실제 막 대화를 하고 이런 거라 상황을 상정하고 와 세상에 그런 데도 있어요. 문제는 제가 사는 촌동네 안 오는 거라 차가 여기 뭐 명곡에서 차로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저 앞산 밑에 대명동 살고 대명동 그래가지고 여기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 간 데가 반대쪽 성서 키즈클럽 이건 지금도 있어요. 거기는 좀 안전하더라고. 이렇게 큰 도로에서 안으로 쑥 들어간 진입로가 있고 거기 단층 건물에다가 거기 가니까 막 교실마다 카펫이 깔려 있고요. 카펫이 막 볼풀이 확 차 있어가 애들이 막 볼풀에서 놀면서 원어민하고 막 대화하고 그리고 로비에는 대형 모니터가 교실 볼 수 있도록 다 설치돼가지고요. 창문 너머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안 봐도 돼. 촌스럽게 로비에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모니터 딱 보면 우리가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고 원어민이 우리가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다 알 수 있어. 이야 근데 거기도 우리 집에 차를 안 보내. 돈은 또 5만상 비싸고. 그래가지고 제가 세 번째로 간 데가 딩딩당. 이 딩딩당이 대구 프랜차이즈인데 그 본점이 전에는 봉덕동에 있어요. 효성타운 옆에. 지금은 수성구로 갔죠. 딩딩당 가니까 효성타운 옆에 그 학원 바로 앞에 2차선 도로가 차가 막 다니고 그 옛날 낡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이 너무 가팔라가지고 다살째 우리 애가 그 학원 다니는 떨어져가 다치겠더라고. 그래서 그건 불안해서 못 보내겠고. 아이고 그래도 좀 저렴하고 그래도 영어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데 없나 싶어. 그 다음에 간 데가 그 당시에 가장 저렴하고 대중적인 데가 ECC. 그 한 달에 15만 했어요. 우리 애 가려고 할 때만 해도. 근데 ECC는 왠지 모르게 아까 본 키즈클럽이나 매직월드에 비해서 좀 싸구려 틱하고 막. 그래서 못 보내겠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와이프한테 부탁했어요. 그때 우리 와이프가 저 없는 동네 저 남구 상관 못할인데 가면 경상중학교라고 이승엽 나온 학교. 그때 당시에 경상중학교 근무했는데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부탁했잖아요. 당신 학교 가거든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불러라. 영어로 전교 1등에서 10등 하는 애 불러가지고 뭐 해가지고 지금 이래 잘하는지 한번 물어봐. 그래가지고 진짜 순진하게 우리 와이프가 가서 진짜 물어봤네. 그랬더니 10명 중에 7명이 윤수영을 했대. 할 거 없어요. 그건 수성구가 아니잖아. 수성구 같으면 뭐 다 청담, 이화 이런 데 보냈지. 근데 대명동 없는 동네다 보니까 윤수영을 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히 왕초보잖아요. 우리 애 5살 때니까 자녀 교육이 입문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그래가지고 순진하게 건갑다 싶어가지고 윤수영을 대명지구에 바로 쫓아갔잖아요. 그래가 우리 애 좀 영어 잘하게 좀 합시다 하니까 대명지국에 사는 말이 애 너무 어리니까 좀 더 키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아주 나빠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5살이지만 정신연령은 7살이에요. 제발 좀 합시다. 근데 안 되더라고. 더 키워가 오래. 그래서 1년은 우리 아이 재수했잖아요. 재수. 1년 열심히 밥 먹이고 키워가지고 우리 애는 2월생이라서 7세 입학이에요. 그러니까 6세 때부터 윤생영을 했죠. 1년 전부터. 우리 아이가 한 유일한 사교육은 요 학습지 2가지. 수학 싱크비, 영어 윤선생. 그래가지고 윤생영을 5년인데 했죠. 5년 반. 제가 케어를 했으니까 한 번도 학습지를 밀린 적이 없어요.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정말 성실하게 잘했고요. 윤생영도 돈이 만만하게 드는 게 아니에요. 10몇만 원 들어. 그 교재를 받아갖고 꾸준히 하려면. 그리고 저는 우리 애가 성실하고 그걸로 영어를 잘하고 하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윤생영어 교재들 요즘은 뭐 원가 절감한다고 비닐팩에 막 테이프 꽂혀 나오는데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 테이프 보관하는 하드 케이스가 딱. 그래가지고 그걸 거실에 쫙 꽂아놓고 동네 아줌마들 오면 구경하라고. 있어 보이게. 정말 자랑스럽게 한쪽 벽면이 전부 윤생영어 가득 찼어요. 초등학교 5학년 되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상격동 실내체육관에 가가지고 대구에서 윤생한 애들 다 모아가지고 경시대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대구 대표를 뽑혀가지고 경시대회를 충북 옥천에 가면 윤생영어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에 테이프 만든 공장인데 거기 가면 초현대식 강당이 있어. 그 듣기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 수도권 애들은 서울에 어디 모여서 하고 실시간으로. 지방 애들은 충북 옥천에 모여가지고 경시대회가 하고 막 이랬어요. 그건 영어 잘했죠.
문제는 외국인들하고 만나면 도망가는 거라. 참 이상한 일이에요. 뭐 윤생 저거는요, 뭐 윤스 밸런스드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골고루 한데, 근데 이상하게 나중에 시간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계속 외워야 돼. 뭐 문장을 외워요. 5학년 되니까 하루에 10문장을 외우래. 그리고 이놈의 윤생이 아침마다 또 모닝콜을 하네. 아침에 따르릉 하면 또 우리 자다 볼 때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전화기 들고 막 아는데 쫓아가잖아. 그러다가 뭐 전화기 선이 막 끊어져 코드 빠지고 막 할 수 없이 윤생 때문에 우리 무슨 전화기 샀잖아. 밭에. 그래가지고 애한테 갖다 주면 애는 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요. 교재 찾아요. 교재. 회화를 하는 게 아니고 교재 보고 읽는 거라. 저쪽에서 물으면 여기서 교재대로 대답하고. 이게 무슨, 아이고 근데 그거라도 제대로 찾으면 괜찮은데 우리 애가 또 교재 전날 어디 놔뒀는지 몰라가 못 찾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성질 급한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네가 정신이 제정신이가 하면서 거의 집안 불행이잖아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아닌 거라.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윤생 하루에 3번 같은 테이블 하루에 3번 들으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 와서 자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지금 밥 먹고 학교 가기도 바쁜데 그걸 언제 그래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엄마 아빠하고 대화도 하고 좀 스킨십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재워야 되는데 그거 막 기계음 들리고 재우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윤생복 했어요. 우리는 하루에 한 번만 듣는다. 가 모닝콜 하지 마라. 우리 집에 평화가 깨진다. 그랬더니 윤생한 아가씨가 지금 학부모 됐겠다. 혹시 어디서 내 강의 들을지도 몰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화를 확 내면서 아버님 교사는 접니다. 아주 기분 나쁜 투로. 하여튼 그렇게 성실히 갔는데요. 그거 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작 외국인을 만나면 대화를 못한다. 우리 아이는 저 남구 대명동에 남명초등학교에 나왔어요. 앞산 바로 밑에. 거기 가면 미군 부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꼬마들이 운동장에 자주 놀러 와요. 근데 말이 안 되니까 애들이 서로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싸워. 모래장난을 노는 데서 서로 모래 뿌리고 막 있잖아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5학년 딱 1학기쯤 됐을 때 제가 활동하던 잠수내에서 이른바 엄마 표현을 하는 이 미친 아줌마들이,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어린이서 좀 다니고 이래가지고 잠수내 안에서도 우리말 책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말 우리 동화책, 창작 동화 이런 걸 소개하고 리뷰하고, 그럼 제가 리뷰 한 편 하면 잠수내 저한테 돈 10만원씩 주고 그랬어요. 자, 그런 거 하면서 우리말 책 게시판이 있었어요. 영어 게시판에서 노는 아줌마들 보고 제가 미치다고 생각했어요. 영어에 너무 과도하다. 근데 3학년 때 제가 잠수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2년 지났는데 이 소위 말하는 엄마 표현하는 잠수내 엄마들 중에 가장 선두주자가 솔빛 엄마고, 잠수내 대한민국 솔빛 엄마. 이 아줌마 그때 책을 냈어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보면. 그 책의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이 울산에 사는 솔빛이라는 꼬마가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인데 4학년 때부터 이제 DVD, 요즘 말로 DVD, 옛날 비디오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어에 노출시켜가지고 귀가 뚫히고 이래가지고 울산광역시 영어 말하기 대해서 대상을 받은 거야. 그 잠수내에서 이제 이게 알려져가지고 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5학년 때 이 책을 사서 읽어봤잖아요. 같이 잠수내에서 활동하고 하니까. 근데 밤에 제가 2시간만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딱 덮고 난 다음에 내 심장이 뛰는 게 멈춰지지 않더라. 야, 영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헛짓했구나. 딱 이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 밀려온 감동을 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그 책이 계정 증보돼가지고 이 엄마표 영어 연수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제 그 떨리는 그 마음, 이게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를 설득해가지고 처음에 우리 애는 안 하려더라고. 멀쩡하게 윤수영 잘하고 있는데 왜 카노 하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절대로 아닌 거라. 이거 학습하는 방식이었구나 지금까지. 영어를 노출시켜 습득해야 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여름에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 놀러 갔어요. 차를 타고 완도까지 운전해 가가지고 완도에서 카페리, 이번에 저 바다 빠진 그하고 비슷한 카페리 차 실어가지고 완도에서 제주도가 2시간 30분. 그래가지고 제주도 일대를 차 몰고 캠핑하고 이런 데서 아이하고 계속 대화해가지고 결국 애를 설득했죠.
그래가지고 대구로 돌아와서 5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비디오 보기부터 시작했다. 근데 있잖아요. 비디오 보기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그 외국인 꼬마하고 모래 던지고 맨날 싸우던 놈이 외국인 애하고 대화를 하더라. 그 당시 우리 아이는 2000시간이 안 됐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비디오 본 중에서 지가 좋아하는 거 완전 입에 달고 살죠. 어머니도 아마 이런 경험 있을 거라. 요즘 같은 겨울왕국 같은 비디오 보면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죠. 여자애들 보니까 엘사가 입은 옷 똑같이 입고요. 어떤 애는 화장지 찢어가지고 요 주머니에 넣었다가 막 꺼내가지고 막 위로 확 뿌리고 그러면서 막 레디코 다 부르고 하죠. 너무 많이 들어가 지금 지겹다 하고 메이크하는데 바로 이거라. 아 이것도 모르고 내가 헛짓했고 윤생이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근데 우리 애가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는데 비디오를 한 중학교 2학년까지 한 120편 정도 봤어요. 그 120편 중에는 한 번 보고 만 것도 있고 두세 번 보고 만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6개월 보고 6개월. 지금 겨울왕국 애들 좋아하듯이. 우리 아이는 뭘 좋아했는가 하면 사운드 오브 뮤직. 사운드 오브 뮤직 딱 만나니까 애 영어가 끝났고요. 처음에 볼 때는 사운드 오브 뮤직 좀 쉬운 노래 에델바이스 이건 우리 아이가 따라하겠다. 도레미송 이건 따라하겠다 싶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진짜 어려운 노래였어요. 마이 페이버릿 띵이라고. 줄리 앤드루스가 해고당하면서 가정부 하다가 소적 그 군인의 집에서 해고당하잖아요. 안 보나? 사운드 오브 몰라? 뭐 공감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우울해가지고 막 우울할 때 자기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노래인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그걸 계속 보니까 그걸 원어민처럼 하네? 줄리 앤더슨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녹음해가 잠순에 게시판에 올렸다니까. 그 당시 잠순에서는 선배들이 하면 그저 그걸 녹음해서 올려요. 그럼 후배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듣고 용기를 내가 또 따라하고 이렇게. 이걸 보고 잠순에 영어교실 제도라고 하거든요. 아, 내가 너무 놀랬잖아요. 나중에는 그 독일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 이런 거까지 다 따라한다. 그 토스 보내면요 DVD를 한 편 빌려주거든. 대여하죠. 대여. 한 달에 하나씩 대여하면 그거 계속 반복해서 보잖아요. 한 1년에 12개 보죠. 연말 되면 엄마들 초청해가지고 그 중에 한 DVD를 선택해서 영화를 선택해서 그걸 실제로 재연하잖아요. 어? 2달에 하나? 그러면 1년에 6편밖에 못 보여요. 아, 2달에 한 번씩 그 공연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 막 엄마들 가가 막 감동하고 막 카메라를 찍고 막 울고 막 얘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다니까. 그 토스에서는 이게 전문 용어로 미미킹 이렇게 불러요. 흉내내기. 그건 사실 잠순의 영어에서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냥 DVD를 보다 보면 애들이 흉내내기 뿐만 아니라 앞질러 말하기라는 것도 있어요. 영화 배우가 먼저 말하기 전에 지가 먼저 말하는 거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 따라 말하기라는 것도 있어요. 배우가 말하면서 0.1초 후에 계속 같이 따라 말하는 거. 애들 왜 놀릴 때, 엄마 놀릴 때 엄마 한 말 계속 따라하지. 그런 거. 이런 현상들이 아이들한테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원어민 만나가지고 원어민하고 회화를 해야 뭐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 유창성 이거는 저절로 확보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설빛 엄마가 책 내고 나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EBS, KBS 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잠순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독립해가지고 설빛 잉글리시닷컴이라고 지금 만들어가지고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잠순에 남은 찌개다시들이 설빛을 보고 따라하던 남은 찌개다시들이 제가 뭐 겸손하게 찌개다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설빛 엄마는 설빛의 경험 하나죠. 나머지 잠순에 있던 수많은 아이들의 사례 대중화된 거죠. 일반화된 거죠. 이 사례를 가지고 책을 냈어요. 설빛 엄마 이후로 2004년인가에 3년인가 2004년에 이 책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처음에는 인문편이 나왔어요. 인문도인데 저 원민이다. 큰일 났네. 자기 욕하는 줄 알면. 그리고 2010년에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10,000편이 나왔어요. 이 2권으로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 11월 달에 통합돼가지고 한 권으로 나왔어요. 한 권. 이 책은요 성경처럼 바이블처럼 자녀 영어 교육의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한 권 사두시고 애들이 뭐 학습지를 하든지 학원을 하든지 그걸 구태해야 되겠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고 어떤 코스를 하든지 간에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집에서 DVD를 보는 거야. 영어의 바다에 노출시켜서 영어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영어 환경 없이 학습지 해봐야 외우는 것밖에 안 되고, 이건요 아주 가파른 탑을 쌓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실력이 급락하고. 근데 우리가 2000시간 아이한테 딱 영어를 들려줘서 노출이 딱 돼서 이거 귀가 딱 뚫히면요 그 다음은 끝이에요. 영어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우리 아이가 그 사운드 뮤직을 좋아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는 시스테이트를 구했어요. 내가 막 검색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뮤지컬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노래 나오는 영화. 그래가지고 시스테이트 알아요? 이제 반응 좀 하고. 시스테이트 1 보면 우피 골드버그라는 흑인 여자가 뚱뚱한 여자가 막 신나는 가스펠 부르고 막 이러죠. 거기 보면 뭐 아일팔로 힘 뭐 이런 너무 신나가지고 따라하고요. 나중에 우리 애가 중학교 가가지고 교내 합창대회 하는데 자기 반에서 부르는 합창을 이걸로 하더라고. 그 정도로 애가 영향을 받은. 시스테이트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시스테이트 2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요 인터넷 글로벌 시대가 돼가 영어 방송도 많고요. 그죠? 여기 영어 방송도 우리가 다 케이블이나 이런 거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채널들이고요. DVD도 뭐 쉽게 구할 수 있고. 옛날에 제가 할 때는요 비디오를 동네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망하고 막 이런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망한다는 비디오 가게 소문이 잠순에 게시판에 딱 올라온다니까. 그러면 대구 바닥에 잠수 있는 회원들이 선착순 다 뛰어가는 거라. 비디오 사러. 망할 때 한 개에 1,000원씩 팔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애들이 들을 만한 거, 가족용 비디오, 나홀로 집에 이런 거, 그 다음에 동물이 주인인 거, 그 다음에 뭐 101마리 달마시안, 뭐 디즈니 스토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막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런 다음에 애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할 때는 TV 모니터가 조그만 10몇 인치였는데 그 한글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캔트지 사가지고 자막 가린다고 텔레비 옆에 막 스틱까지 대고 붙여가지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텔레비 3분의 1이 가려. 애들이 답답해 미치라 해. 그래 어떤 잠수에 놀라운 창의적인 엄마가 우리한테 방법을 가르쳐주더라고. 커넥트 티슈를 딱 뽑아가지고 커넥트 티슈 딱 뽑으면 반으로 딱 접혀있죠. 그대로 자막 위에 딱 얹은 다음에 물 뿌리기로 물을 쫙 뿌려. 그러면 정전기가 일어나가지고 딱 붙어. 자막은 안 보이는데 화면은 투명해. 반투명. 그 애들이 훨씬 안 답답해지는 거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엄마 시장 가거나 이러면요 애들 몰래 띄보는 거라. 자막 보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게 영어 자막이든 한글 자막이든. 왜? 귀를 일단 뚫어야 되기 때문에 노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가 이거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또 잠수는 어떤 똑똑한 엄마들이 미국의 아마존닷컴, 타워레코드닷컴 이런 데 가면 중고 비디오를 팔아요. 그걸 주문하는 거야. 아유 근데 제가 영어가 됩니까? 큰일 났잖아요. 근데 그 친절 엄마들이 요즘 파워블로그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듯이 주문하는 법을 상세하게 쫙 적어놨어.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혹시 불안해가지고 한 번에 10만원 이상 절대 주문 안 하고 6개 하면 10만원 밑으로. 그럼 아마존이나 타워레코드닷컴에 주문하면 한 달 걸려서 우리 집에 도착해요. 배에 shipping해가지고 배를 통해서 배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동안 목 빠지게 기다리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DVD. 이제 여기 보시면 오늘 주제가 아이의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죠. 특성 다른 거 생각할 거 없고요. 엄마들이 할 일은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DVD 이걸 보는 거라.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죠. 여기 보시면 뭐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해가지고 MBTI 성격 유형 검사하면 16가지 성격 나오거든요. 뭐 잔다르크형 무슨 형 다 치우고요. 그래 뭐 복잡하게 할 것도 없고 애가 좋아하는 경향의 비디오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것. 저학년이 어리면 디즈니도 좋고요. 뭐 또 디즈니는 반교육적이라 해놓고 뭐 이런 사치스러운 소리 하는 그럼 너는 영어 하지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 골라야 되죠. 뭐 반교육적으로 나발이고 엄마들이 이미 이렇게 단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죠? DVD를 골라줄 정도면 그죠? 아무런 뭐 괜찮아요. 염려 안 해도 돼요. 비디오 자체는 어릴 때 애기들 막 비디오 보여주고 이러면 수동화되죠. 비디오는 아이를 능동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만드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 걸 몰라서 우리가 뭐 비디오 보는 게 아니고요.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특성에 맞는 장르의 비디오 남자냐 여자아이냐
또 남자아이라도 뭐 나홀로 집에 스타일을 좋아하느냐, 그죠? 아니면 첩보물을 좋아하느냐. 우리 아이처럼 뮤지컬이나 이런 걸 좋아합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는 뭐 오페라의 유령, 이제 물론 광인의 대사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이거 있죠. 이걸 가지고 2000시간을 노출시키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생략하고요. 설빛 엄마도 생략하고. 자, 이게 잠수의 영양식 프로그램이에요. 책 한 권을 제가 요약한 거든. 이게 4년 정도의 프로그램인데, 저학년 어머니들은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없고요. 책 사면 되는데 꼭 책 안 살라고 사진 찍는 거예요. 첫 1년 동안 하는 걸 보고 적응 과정이라고 그래요. 적응 과정. 자, 이 노출시키는 방식, 영어를 습득하는 방식의 처음 적응한다 이런 뜻으로 적응 과정 1년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 다 똑같아요. 다 흘려듣기, 집중듣기, 책 읽기, 흘려듣기, 집중듣기, 책 읽기. 다 똑같죠. 근데 첫 1년은 시간 안배가 다른 거죠. 첫 1년은 뭐가 가장 중심적인가 하면 DVD 보기. 요즘 엄마들은요, 저처럼 영어도 모르면서 뭐 아마존에 주문하고 이래가지고 주문 잘못되가 하나 다른 거 오잖아요. 그러면 이메일로 항의해야 돼. 영어가 돼야 항의를 하지. 요즘 엄마는 그런 고생 안 해도 되죠. DVD 또 이걸 또 순진하게 돈 주고 DVD 산다 또. 요즘 누가 DVD 사요? 사면 자막 선택 기능이 있죠. 그럼 애들이 엄마 없을 자막 한글 자막 선택해서 본다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위디스크는 애들 영화 다운받는 사이트 있잖아요. 어머니 뭐 140원 결제가 다 영화 다운받죠. 우리 한국 영화 다운받으면 안 돼. 그냥 거기는 이제 돈 주고 영화 관람하고 이래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저작권 존중하고 외국 거만 외국 영화만 우리가 뭐 영화 하는데 우리나라 영화 다운받아 영화 하겠어요? 그러니까 외국 영화만 140원 사실 불법 아니에요. 다운받아가지고 자막 지우면 돼. 겨울왕국을 다운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영화를 어디서 위디스크에서 다운받아요. 그러면 겨울왕국.avi 또는 겨울왕국.mkv 이런 파일 이름이 붙어요. 앞에 겨울왕국은 그 영화의 이름이고 파일 이름이고 점 뒤에 있는 세 글자는 확장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동영상은 AVI고 좀 화질이 좋은 건 MKV예요. 요게 겨울왕국의 동영상인데 그 밑에 항상 하나가 더 붙어. 겨울왕국.SMI SMI 이게 자막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확 지우면 돼요. 그럼 애들이 자막을 못 보는 거죠. 그냥 무조건 영어로 봐야 돼요. 자, 이걸 구하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아까 흘려듣기, 집중듣기, 책 읽기라고 했죠. 처음 몇 달은 흘려듣기만 한다. 흘려듣기의 매체는 방송도 있고 오디오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DVD예요. 왜냐하면 DVD를 보면 화면이 내용 이해를 돕기 때문에 어떤 경우 애들이 굉장히 잘 봐요. 그러면 말은 흘려듣기지만 사실은 집중듣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집중하는 게 아니고 소리가 아이 뒤에 막 스쳐 지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VD 보면서 애가 레고 놀이 해도 되고 동생하고 떠들어도 되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꼬마들 확성기 소리 듣고 연속곡 소리 듣고 이렇게 우리말을 습득한 것처럼 DVD 막 집중해서 보라고 막 때리고 안 이래도 되고요. 소파에 밴드신 누워서 동화책 읽어도 되고 DVD 틀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DVD 보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DVD 보기가 안정되면 뭘 하는가 하면 오디오 딸린 영어책 오디오북이라고 부르죠. 요거 오디오북. 자, 이걸 가지고 책을 보면서 오디오를 듣는 거죠. 이거 왜 하는가 하면 문자와 음성을 일치시키는 훈련. 이게 파닉스예요. 파닉스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문자와 소리를 일치시키는 작업. 자, 이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동화씩만 합니다. 하루에 한 동화씩. 한 5분 내에서 10분. 자, 이것도 잘한다. 그 다음 오디오를 제거하고 그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읽기죠, 읽기. 영어책 읽기. 그러니까 이걸 서서히 하면 영어책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오디오를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말은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한 거예요. 이걸로 읽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요 세 가지를 이제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을 채우는 거죠. 하루에 3시간이니까 저학년 때는 3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 없고요. 한
의지가 생기고 고학년이 되면 하루에 3시간 딱 노출하는데 이거 2년만 딱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수위 조절하면 돼요. 지금은 적응 과정이라서 하루에 비디오 한 편씩을 봐야 되는데 이게 한 5, 6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노출이 상당히 됐죠. 그러면 이틀에 하나씩 보면 되죠. 이게 시간 안배를 달리 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그 가파른 이렇게 탑을 쌓듯이 한 칸 한 칸 외우면서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영어에 수없이 노출시켜서 흘려듣기를 통해서 비디오 DVD 보기를 통해서 영어에 충분히 노출시키는 거예요. 귀에 영어가 차고 넘치도록 2000시간 동안. 이걸 하면 이게 튼튼한 기초가 되죠. 가파른 빌딩이 아니라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질 일이 없어요. 이걸 해보셔야 되는데 애들 DVD를 보다 보면 재밌는 DVD 만나면 영어가 입에 막 붙어 다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계속 듣다 보면 귀가 민감해져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엄마들 상담할 때 어떤 엄마가 저보고 커피숍 엔젤리너스에서 만나자 하더라고. 그 엔젤리너스 뭐지? 내가 받아 적었어. 엔젤리너스. 나중에 그거 가보니까 엔젤, 인, 어스 이 세 단어의 합성이더라고. 엔젤리너스. 이거 달리 읽으니까. 영어도요. DVD 보면 또 똑같아. 애들 들을 때 처음에는 오르르르 이렇게 들려요. 근데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노출이 계속되면 귀가 민감해져가지고 이게 엔젤, 인, 어스 이 말을 엔젤리너스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보고 끊어서 듣는다는 거죠. 귀가 민감이 이렇게 돼요. 원어민처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잠수에서 흘려듣기라고 부르는 것. 내용의 핵심은 DVD 보기. 나는 DVD 절대로 안 해요 하는 애들은 오디오 봐야 되죠. 아니면 영어 방송을 보던가. 이래요. 자, 이게 충분히 안정되면 그 다음에 뭘 하나 살짝 추가하는 거죠. 이게 한 저학년 같은 경우에 몇 달 해보고 자막 없이 DVD 보는 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영어 동화책 소리 들으면서 영어 동화책을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 집중 듣기라고 불러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하루에 한 동화 5분에서 10분짜리 해보면 잠와요. 저도 우리 아이 할 때 직접 같이 해봤는데 영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책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책 안 보고 소리만 들으면 금방 잠이 와. 지겨워가지고. 그래서 책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따라가죠. 처음에. 일주일만 이렇게 따라가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애들이 딴 생각하느라고 성우가 읽어준 걸 놓쳐. 그때 엄마가 벌컥 방문을 열었어. 그럼 애가 후다다닥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데를 찾아낸다니까. 진짜 신기해요. 애들 보면. 일주일만. 그러니까 소리와 문자가 일치되는 거죠. 이게 파닉스 훈련이에요. 파닉스 공부 따로 안 했대. 이거 하면 파닉스 다 해결돼요. 정 불안하면 또 잠수내에서는 친절하게 파닉스 학습을 방학 때 교재를 따로 정해가지고 해도 된다고 해요. 그 잠수내 책본 부록에 다 파닉스 교재 나와 있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 불안해가 파닉스 다 시켰어요. 근데 오늘 그거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심만. 자, 그렇게 집중 듣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집중 듣기도 또 몇 달이가 익숙해졌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는 거라. 그건 뭐예요? 집중 듣기 하는 책 중에서 오디오 빼고 거의 외우다시피 한 책만 읽게 하는 거죠. 파닉스가 상당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읽어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읽기 훈련을 하는 거죠. 요 세 가지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적응 과정이 이렇게.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고 우선 저학년 엄마들이 할 일은 핵심은 뭔가 하면 적응 과정의 핵심은 목표는 뭔가 하면 자막 없이 DVD를 보고. 우리 아이는 자막 꼭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하는데요?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학교마다 이런 거 묻더라.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애를 패든지 뭐 설득하든지 뭐 당근을 주든지 뭐 정 안 되면 저한테 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물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애가 올라가나 낯선 아저씨한테. 그리고 쉽고 재밌는 DVD 찾아서 보여주기. 요 두 가지가 목표가 처음에 1년. 그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DVD를 예를 들면 디즈니 애니메이션 아니면 일본의 그 거장 애니메이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마이 네이버 토토로 뭐 천공에서 라퓨타 이런 것도 있죠. 또 뭐지? 생각 안 나네. 그 미야자키 감독의 그 진짜 감동적인 애니메이션들 이런 거 보여줬거든요. 그 수없이 많죠. 자, 이런 것들 보면서 다양하게 일단 보는 거라 1년을. 그러다가 어느 정도 DVD 보기에 정착되면 그 다음에는
다음 과정에서는 다음 1년에는 뭘 하는가 하면 몰입해서 볼 수 있는 DVD 찾는 거예요. 우리 아이처럼. 우리 아이는 사운드 오브 뮤직, 시스트 액트, 그리고 초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공주니에서 나온 번역된 동화들 중에 로알드 달이라는 영국 작가가 있어요. 로알드 달이라는 영국 작가가 쓴 진짜 창의적인 동화책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뭔가 마틸다, 그 다음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뭐 이런 동화책들이 있어요. 근데 로알드 달의 작품도 워낙 유명해서 전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 정말 좋아하더라고. 마틸다 이런 거. 어머니들 찰리와 초콜릿 공장 모르잖아요. 알아요? 그럼 뭐 반응을 해야지 안다고. 그거 하면서. 거기 보면 어머니들 생각에 집에 모든 물건이 뭘로 돼 있으면 좋겠어요? 금으로 돼 있으면 좋겠죠? 애들 생각에는 다 초콜릿으로 돼 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 꿈이 실현된 영화예요. 찰리가 초콜릿 공장에 초대받아 가는데 가보면 초콜릿 공장 전체가 초콜릿으로 돼 있어요. 강물이 흐르는데 초콜릿이고 막. 정말 환상적인 영화죠. 애들이 정말 좋아할 영화예요. 자, 그런 거 보면 애들이 환장하죠. 마틸다. 이건요, 정말 골 때는 교장 선생님 골려주는 영화예요. 외국 영화도 우리나라 영화처럼 진지하지 않고 이렇게 창의적이고 기발하거든요. 어떤 엄마는 또 이건 반교육적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 교장 골려준다고. 이런? 우리나라 동화책들 너무 진지한 스타일이에요. 분단이고 뭐 소외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영화 창작 동화들 보면 권정현 선생님의 동화들 좀 이런 거 진지하고 눈물 나고 몽실언니 봤어요? 처참한 몽실언니 읽으면 처참하다니까 인생이. 너무 진지하게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 이 책 읽기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외국 책 읽기죠. 외국 창작 동화들. 대표적으로 잘 번역해내는 출판사가 전두환 장남이 운영하는 시공주니어. 제가 대학 다닐 때 운동권 출신이라가지고 차마 시공주니어 책 읽으라고 막 권하고 싶지 않지만 이 돈이 많아가지고 외국의 판권들 다 사와가지고 시공주니어에서 다 번역했어요. 그래서 정말 창의적인 외국 동화들 이런 건 애들 봐야 되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잠수는 아이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또 중학교 2학년짜리 어떤 애가 영어 문법 책을 하는 거죠.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난 영어 공부 이렇게 했어요. 라는 제목의 책인데 지금 없을 거라 아마. 도서관 큰 데 가면 있을런가. 이 책 보면 이 심현석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엄마가 이제 의대 교수라 가지고 미국에 교환 교수로 갔어요. 따라갔죠. 애들 똑똑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다 의사고 이러니까. 한국에서 지대로 영어 학원다니면서 열심히 했어. 근데 미국 가니까 수업에 바로 못 들어오고 ESL 코스 거치랍니다. 우리나라 애들 미국 가면 영어가 공용어가 되죠. ESL, 세컨드 랭귀지가 돼요. 그래서 ESL 코스를 거치라고 하니까 얘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날 바로 비디오 가게 가서 미국에서 비디오 2개를 샀대. 하나는 샬롯의 금지. 이것도 유명한 시공주니어에서 번역한 동화죠. 하나는 정확한 데 기억은 안 나요. 빨간머리 애인지 뭔지 하여튼 이런 비디오 2개를 가지고 얘가 그것만 계속 2개만 반복했어. 그거 외울 때까지. 안 들리면 얘는 이제 중학생인 거 의지도 있고 하니까 자막 띄워가지고 안 들리는 걸 보고 무슨 소린가 그 다음에 자막도 끄고 또 듣고 이런 식으로. 그래 비디오 2개를 완전히 몇 달 만에 하니까 바로 영어 수업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얘가 엄마 교육할 때 같이 교육해가지고 민사고 갔어요. 민사고 2학년 때 프린스턴 유학 갔어. 비디오 2개로 영어를 끝냈다니까. 물론 그 1년 정도 미국에 있었지 그 후에. 그만큼 이 무시할 것 같지만 영어에 노출시키는 것,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을 가든지 학교 가든지 엄마 하실 대로 하고 엄마들 DVD를 보게 되면 사실 학원 필요 없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저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사운드 뮤직 이렇게 좋아하는 걸 딱 보고 우리 집에 갑옷처럼 모셔놨던 한쪽 벽면에 가득하던 윤수생 교재, 이 자랑스러워하던 교재가 어느 날 쓰레기로 보이더라. 재활용도 안 되고 이거 뭐 어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 천안댁 줬잖아. 큰 천안댁 얼마나 감사하면서 받던지 막. 나는 쓰레기 처리하는 기분으로 줬는데 큰 천안댁은 그거라도 고맙다 하면서 그 그대로 막 통째로 그거 막 완전히 비웠잖아.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집 거실 책장에 뭐가 찼어요? 비디오가 쫙 찼지.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어린이 선생님한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강의 듣는 엄마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비디오 다 사가네. 내가 살 때 2만원 주고 사고 이랬거든요. 막 미국 캐나다에 있는 그죠?
나중에 우리 교포가 운영하는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고 막 이랬는데 보통 한 2만원, 3만원 하거든, 비디오 하나에. 그걸 단값에 다 사가든, 그래서 본전 다 뽑았지. 심지어는요, 제가 보는, 우리 집에서 보는 자녀교육서적도 아줌마들 막 강의 듣고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다 바로 막 있잖아요. 제 책이 책상에 얹혀져 있어. 그 위에다 책값 넣고 바로 들고 가본다. 우리 애가 수학 공부하면서 수학 노트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한 자기 주도적 수학 공부를 한 후로 학습지 끊고 수학 노트가 이만큼 있었어요. 제 강의 듣고 우리 집에 놀러 온 엄마한테 한 권씩 빌려가지만 아무도 안 갖다 줘. 이만큼 없어지고 지금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나중에 제가 소개하는 카페 오시면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던 첫 수학 노트가 있어요. 그 수학 공부 학습지를 하는 걸 끊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로 방식을 바꾼 다음에 한 첫 수학 노트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사진을 찍어 잠수에 올렸잖아요. 옛날에 잠수에 난리 났어요. 조회수 그 당시 조회수로 수천회가 넘었고 댓글이 뭐 수십 개 달리고 그래요. 잠수의 최초의 수학 노트에 우리 아이가 한 수학 노트가 이런 얘기 하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능에서 수학 영어 다 만점 맞았어요. 언어 2개 틀리고 제2외국어 아랍어까지 했어요. 탐구형 4과목에다 아랍어까지. 전국에서 수능 약 200등 했어요. 200등. 실화에 영남고등학교 나왔어요. 처음에 영남고등학교 가서 처음 모의고사 쳤는데 전교 3등. 610명 중에. 딱 1학년 말이 되니까 전교 1등. 2학년 초가 되니까 전국 사설 모의고사 전국 5등도 하고요. 학원 안 다니고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그냥 주관적으로 하면 이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죠. 철학에서. 거기다가 잠수는 애들 수많은 사례 그리고 호쇼츠에서 서점에서 제 강의를 듣고 제 따라하는 아이들 우리 교회 후배들 다 이렇게 해요. 어떤 초등학교 6학년짜리는 지금 해리포터를 영어 원서를 줄줄줄 읽어요. 엄마가 교사인데 바빠서 못할 것 같죠? 천만에 맞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돼. 엉뚱하게 학원 보내고 뭐 태권도 도장 가고 이런 시간. 물론 어릴 때는 몸 튼튼하게 해서 태권도 도장 가야 되지만 좀 크고 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해야 되죠. 발레 뭐 여학생들 다 보내면 안 돼요. 발레 보내면 전부 소질 있다 하면서 뭐 4학년 5학년 때까지 계속 끌고 가게 한다. 핵심은 자 잠순의 책을 사보시면 부록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DVD 목록이 추천되어 있어요. 자, 그 목록 중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한 것만 목록으로 잡았어요. JD2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7세용이란 뜻이에요. 일률적이진 않지만, 자, JD3이란 말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아이들이 볼만한 영화란 뜻이에요. 자, JD4라는 말은 초등학교 2학년, JD5라는 말은 초등학교 3학년. 사진 찍지 말고요. 마지막에 다음 카페 가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사진 파일로 다 올려져 있으니까 캡처하면 되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저장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한 번에 이렇게 급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소개할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너무 바빠서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승부를 보는데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사교육비를 절약하면서 장기적으로 잘 이렇게 영어를 하게 하고 싶으면 우리 카페 들으시면요. 제가 작년 1학기 때 이 장순의 영어부터 강의를 18번인가 19번인가 했었어요. 그게 동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mp3 파일로도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하신 분은 그냥 공짜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제 대화면을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잠순에서는 공식적으로 영어 강의가 없어요. 잠수님이 새 책 나오면 영풍이나 교보 같은 데 초청받아 가서 하거나 잠순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게 다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가끔 저 같은 이제 잠순에서 좀 알려진 사람들 서울로 불러 올려서 잠순의 회원들 대상으로 강의하게 하고 이런 게 몇 번 있었는데 그 후로는 공식적 강의는 없죠.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잠순에 검색하시면 전부 제 강의예요. 그 유튜브에서 보고 우리 카페에 들어오는 분들 많아요. 제가 이 DVD 공짜로 구하는 분이고 다 가르쳐 주거든. 그 강의 보면. 저작권 위반이라서 내가 학교 같은 데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컴퓨터 좀 잘하시면 미디스크 하면 140원씩 내고 뭐 또는 뭐 얼마를 결제해야 되죠. 다만 그것도 굉장히 경제적이고 더 잘하시면 토렌트라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토렌트라는
파일 공유 방식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시면 돈 10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한 건 다 토렌트로 보여요. 예를 들면 K-팝스타 다시 보기 뭐 이런 거. 아빠들한테 물어보시든지. 엄마들로서는 토렌트 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 살짝 힌트를 드리면 로제타 스톤이라고 들어봤어요? 교보문고가 살락하면 얼마예요? 관심이 없어? 한 90만원 해요. 그죠? 이것도 다 공짜로 구할 수 있어요. 허전히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다 저를 집에 점심 먹으러 오라고 불러가지고 왜 부르겠어요? 로제타 스톤 깔아보려고. 직접 구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시간 나시면 호실지 놀러 오시면 자 사실은 이 DVD를 우리 저하고 같이 일하는 저 뒤에 지금 동영상 촬영하시는 저분이 이 잠수의 영어 전문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지금 이 목록은 우리가 다 구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구한 편수도 있죠. 편수 시리즈는 그죠? 어떤 시리즈는 유아용 이런 거 보면요. 가필드 26편을 구했잖아요. 인터넷으로. 여기 보면 마다스카르 펭귄 이건 96편 시리즈물이죠. 시리즈. 외국어 영어 방송 이런 거. 이거 우리가 다 인터넷으로 구한 거예요. 여기도 뭐 많죠. 아서는 265편을 구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지금 학원비 한 달에 30만원씩 평균 잡고 10년 하면 3천만원이라고 했죠. 제 이야기를 잘 들으면 3천만원 굽는다니까? 저축해 놨다 나중에 애들이 수능 만점 맞으면 저한테 한 푼 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보니까 엄마들이 의외로 컴퓨터 못하는 엄마들이 있더라? 이런 엄마들 위한 특별 서비스. 우리 카페 가시면 이 목록이 있어요. 목록을 다운받은 다음에 유튜브에서 제 강의 듣고는 어떤 엄마들은 무식하게 외장 하드를 들고 찾아와요. 지난주에도 서울에서 어떤 가족이 차 타고 내려왔어요. 연휴에. 외장 하드 하나 사가지고 1테라짜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통째로 복사해달라는 거라. 근데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복사 명령을 내리면 1박 2일 걸려요. 복사 다 하는데. 1테라 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다 합치면. 이게 너무하잖아요. 그럼 혹시 컴퓨터는 잘 못하고 지금 우리 아이 연령에 맞는 적절한 DVD를 구하고 싶다 이러면요. 대용량 USB를 사세요. 대용량 USB 64기가짜리 또는 32기가짜리 사시면 요걸 다운받아가지고 요 중에서 우리 아이한테 물어봐가지고 네이버 물어보면 사진도 다 나와요. 그림 같은 거, 영화. 애들이 재밌을 만한 거 목록을 32기가 같으면 한 20편? 64기가 같으면 한 3, 40편을 목록을 딱 작성해서 적어가지고 들고 와요. 보시지 금요일마다 제가 강의하잖아요. 금요일 오셔가지고 맡기면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진짜 특별한 서비스죠. 왜냐면 이 잠수의 영어는 책 보고 해도 못해요. 사실은 웬만한 사람도 못해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잠수에 돈 주고 들어가도 그 안에 수백 개의 게시판이 있어요. 그거 보다 보면요 몇 개월 동안 눈 벌거이 하면서 서핑을 해도 흐름을 알기가 어려워요. 또 엄마들 혼자서 책을 읽고 하기엔 너무 두렵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될지 막막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잠수의 방식은 반드시 동네에 누군가가 먼저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잠수에서는 절대로 오프라인 모임을 못하게 해요. 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면 그 고수에 의존하지 잠수에 돈 내고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하게 하고요. 잠수의 게시판에 절대로 전화번호를 남기거나 오프라인으로 만난다는 글을 남기면 다 삭제. 그것도 몇 번 하면 제명.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요. 제하고 친한 후배들, 교회 동생들 뭐 다 시켜도 제가 돕지 않으면 못하더라고요. 똑똑한 엄마들은 가끔 혼자서도 하고. 근데 웬만한 경우는 이제 조언을 받아가면서 또 막막하고 두렵고 뭐 이럴 때는 또 찾아와서 묻기도 하고 이래야 되죠. 아이하고 또 잘 안 되고 이럴 때도 있을 때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엄마들 컴퓨터 잘 못해서 DVD 구하기 어렵고 물론 사시면 되지만 사시면 한글 자막이 있다는 점 때문에 참 아쉬워요. 꼭 필요한 거 뭐 사셔도 되고 이렇게 파일로 보관하시면 훨씬 쉽고요.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진짜 좋은 영화들 많거든요. 평점 높고 이런 네이버 평점 높은 영화들 많고 아직 저학년이니까 뭐 그런 영화들 필요 없고. 자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그 소필 엄마가 이렇게 소속해서 활동하는 단체에서 낸 자료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버리고요.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그냥 나는 학원 다니고 말래. 이러면 지금 다니신 대로 꾸준히 하시면 돼요. 성실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향상시키면 되고요.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엄마들한테 상처가 되니까.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노출해야 돼. 노출. 영어의 바다에 빠져야 돼. 환경에 몰입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죠. 영어 하나도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실제로 영어 하나도 못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 했죠. 삼형제가 있는데 아무도 중학교 못 갔어요. 그리고 형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갔는데, 그래서 저하고 동생은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나중에 뭐 공장 다니면서 저는 검정고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개고생해요.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뭐 온갖 에피소드가 다 있어요. 시간이 많으면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어머니보다 훨씬 더 못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가 영어를 잘해서 아이를 도울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제가 해보니까 아는 게 이게 문제더라고. 좀 알면 있잖아요. 괜히 막 애한테 가르쳐 비디오 보는데 가가 내용 묻다가 있잖아요. 애가 또 내용 모르죠? 흘려 듣기라는데 내용 알 필요 없다는데도 꼭 내용 물어보고, 뭐 지금 주인공이 어떻게 됐는데 캐다가 뭐 애 몰라. 그러면 또 뚜껑 열려가지고 막 모르면요. 아예 모르면 애가 묻는다니까. 저 무슨 뜻이야? 하면 물어요. 그럼 모른다 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실제로 우리 저를 따라한 꼬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나홀로 집을 갔어요. 나홀로 집에 보면 악당이 이 꼬마한테 골림을 당하다가 결국은 경찰에 잡혀가죠. 그 경찰에 잡혀가면서 이 악당이 두고 보자 하면서 막 악을 쓰면서 마지막에 꼬마를 뒤돌아보면서 막 뭐라고 말해요. 그 초등학교 1년짜리 꼬마가 그 시몬이라는 꼬마인데, 저 엄마 보고 엄마 나 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 아이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던데 하면서. 그간이 꼬마가 뭘 한 줄 알아요? 야 이 씨발로 막혔어. 그 영어는 뭐 폭격하거나 뭐 했겠지. 근데 애가 자기만큼 이렇게 알아듣는 거라. 상황에 맞게 이해하는 거죠. 이게 영어를 하는 거라니까. 습득하는 거. 이게 아이가 점점 보고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하다 보면 더 정확하게 이제 알아듣게 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중3인가? 지금 모 중학교에서 전교 1, 2등이에요. 수학 공부도 제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 귀신이라는 수학 동화책을 옆에 끼고 살면서, 수학 귀신이라는 수학 동화책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을 봐야 되는데, 이런 자리가 들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수학적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지 수학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한 줄씩 적더라니까. 자기가 오늘 깨달은 수학적 영감 하면서 막. 별거 없어요. 코믹한 이야기지. 초등학교 1학년 깨달으면 지가 얼마나 깨달았어. 근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랐다니까. 그래서 지금 영어도 수학도 제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 그대로 그 집 따라하고, 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 중간고사 쳐가지고 전교 1등 하잖아요. 그럼 항상 저한테 와서 인사해. 지금 엄마가 보내는 거지. 삼촌 덕분이야. 사실은 자랑하러 오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필요하시면, 우리 운영은 다음 카페예요. 이건 제 잠수는 대화명이고, 어린이 서점 약도를 알려면 네이버에서 호세오치라는 블로그를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약도 나와요. 매주 금요일마다 11시에 제가 원래는 이번 학기는 수학 공부법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 명함도 있으니까 명함 가져가시고, 해보다가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카톡으로 질문하시거나, 게시판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가까우니까 서점 지하철 타면, 대곡역에서 얼마 안 걸리죠. 월천역 지나서 송현역에서 내려서 거꾸로 월천역 쪽으로 1분 걸어오시면 어린이 서점이 있는데, 이번 학기는 7월 첫 주까지 강의해요. 여름 방학 때는 안 하고 2학기 때는 또 다른 주제로 하고. 혹시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저도 돕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서 옛날 살던 동네고 아주 친숙하고, 저는 금강에서도 살았고요. 그 금강 옆에 우방에서도 살았고, 지금 금강 살아요. 근데 학교는 왜 와요? 대진초등학교 있는데 안 가요? 이 학교 학부모가 아니고요. 아, 청강하러 가면 청강하러. 저는 금강 101동인가도 살았고 우방에서도 살았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지금 상인동 살아요. 상인동.
화성파크 드림 분양하면서 그 공무원 아파트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같은 동네죠. 우리 와이프는 지금 화원고등학교 근무하다가 지금은 여기 대곡고등학교 있고, 전부 한 동네죠, 한 동네. 우리 와이프가 가장 친한 친구는 지금도 금강 살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어머니들 앞에 무슨 교육 전문가 이런 걸로 온 게 아니고요. 먼저 아이들 키운 동네 언니는 아니고 동네 뭐 오빠 아니면 삼촌. 왜 어머니들 동네 언니들 막 따라다니잖아요. 처음 1학년 들어오면 모임 하죠. 학부모 총회하면 팀 짜고 막 모임 만들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 항상 1학년 엄마인데 1학년이 아닌 또 큰애 키운 엄마가 있다니까. 그 언니가 교주가 되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 언니 따라가면서 커피 마시면서 막 한마디 교시 들으려고 막 그걸 정보라고 막 받아 적고 막 이렇게 키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동네 언니처럼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막 고생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얻고 책 읽고 잠수에 가서 활동하고 이랬거든요. 이제 지나고 나니까 뭐 좀 알만한 것도 있고요. 그때 후회되는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고생했지만 이 제 경험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젊은 어머니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뭐 이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어린이 서점에 놀러 오시면 언제든지 저를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강의가 금요일밖에 없는가요? 제 강의요? 네. 서점 강의는 그렇죠. 서점 강의는 금요일 11시. 그 정기 강의, 정규 강의니까 11년째 하고 있는 강의라서. 신청 안 하고도 그건 그냥 오시면 되고요. 요즘은 이제 서점 경영이 좀 어려워져서 제가 그 제 강의 듣는 엄마들이 보통 몇 년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저하고는 완전히 뭐 이렇게 진짜 조카처럼 아니면 동생처럼 이런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서점이 요즘 인터넷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장소를 빌린다는 마음으로 장소 대여료를 내자 이래가지고 매달 10,000원씩 엄마들이 걷어서 책강에 이제 도움을 주고 있죠. 제 강의는 전적으로 무료고요. 그 이제 학기마다 주제가 달라져요. 작년 가을에는 행복을 주제로 해서 이번 학기는 수학공부법, 그리고 작년 1학기는 잠수내 영어공부법, 또 그 전에는 그 책 읽기 이런 식으로 주제를 늘 달리해서 이제 수업하고 있어요. 혹시 또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DVD에 보면 한글 자막 말고 영어 자막 나오잖아요. 네, 영어 자막도 보여주면 안 돼요. 보시면 안 돼요? 영어에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영어 독해력 공부를 하려면 영어 자막이 필요하지만 지금 초기 단계는 우리 애기를 낳아서 눕혀놓고 우리말에 노출시키는 것처럼 영어 소리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막을 보면요 소리 간섭 효과를, 간섭을 받아요. 소리가 안 들려요. 자막이 집중하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자막 보고 있는 읽기 과정이죠. 이걸 한 2, 3년 한 후에 읽기 과정이 있거든요. 영어 책을 읽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리고 영어도 우리말처럼 책을 잘 읽으면 그 영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고급 수준이 되려면 결국 영어 책을 읽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때 뭐 영화를 보면서 자막을 보는 건 그런 데 도움이 되죠. 근데 초기에는 아니다 이거죠. 초기에는 소리를 잡는 것. 그래서 솔필 엄마는 소리 잡기 이렇게 말하고 잠수에서는 적응 과정 이렇게 말하고 흘려 듣기 이렇게 말해요. 예.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네. 만약에 애들처럼 그렇게 같이 보게 되면 저희는 이제 막 그냥 막 아, 엄마들도 물론 잘 되겠죠. 답답하게도 막 전화 오고 이러는데 저는 네. 뭐 해석해야 되고 복잡한데 네. 저도 그렇게 애들처럼 보다 보면 그렇죠. 좀 끌릴 수 있다. 그럼요. 대학생들 그래서 대학생들 영어 공부할 때 프렌즈 많이 보잖아요. 시트콤 알아요? 옛날에는 프렌즈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많이 노출되면 자연히 잡히는 거죠, 소리가. 애들보다는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 근데 이걸 꾸준히 봐야 돼. 근데 살림 안 하고 언제 볼래요, 그거? 아니, 어육 중에 엄마들 그렇게 하는 엄마도 있어요. 젊은 엄마들. 30대 초반 엄마들 다 그래 하더라고. 저는 아예 꿈을 못 꿔요. 미국에 뭐 갈 일도 짜들 없고. 가면 저는 눈치가 빨라서 눈치로 다 해결해요. 또 뭐 다른,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궁금하지. 그죠? 이거 책도 안 사보고 이랬으니까. 근데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설득력 있죠?
그래, 이거 언어라니까. 그래서 언어는 일단 노출이 필요해요. 그래서 듣기만 하면 그 다음은 아주 쉬워요. 우리 아이는 영어 틀릴 때 어떻게 틀린 줄 알아요? 수능 영어 평가할 때 모의평가 같은 고등학교 때가 매일 하잖아요. 매달 하는데 그 수능 영어에서 나오는 듣기 평가가 너무 느려. 알아요? 정상적인 영화에 나오는 속도보다 너무 느려가지고 먼 산 판다니까. 보면 듣기 평가하면 창문 밖으로 햇살을 감상하다가 뭘 말하는지 놓쳐요. 그래가 하나씩 틀려요. 실제로 수능 영어는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준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국어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마들 수준에서. 그 미국의 5학년, 6학년 수준의 영어를 우리나라에서는 수능 영어로 출제하거든요. 수능 영어는 너무 어렵게 내면 빈부 격차가 심해서 성적 차이가 나요. 왜냐면 외국에 보내거나 외국 문화를 접촉하는 거 아무래도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이걸 너무 어렵게 내면 정부가 위태로워져요. 폭동이잖아요, 폭동. 소외계층이 폭동. 그래서 정부에서 항상 올해도 수능평가, 수능 한 달 전인가 발표했어요. 올해 수능 영어의 지침. 쉽게 낸다. 그러니까 수능 영어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수능 이후에 국가공인 영어 시험 있죠. 탭스, 토플, 토익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걸요,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면 탭스 같은 것도 많이 듣기예요. 그죠? 토익도 그렇죠. 토플은 듣기, 쓰기, 말하기가 각각 4분의 1씩이에요. 근데 사실 또 이거 반반이죠. 듣기와 말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이 듣기예요. 중요한 영어 시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에 많이 노출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중학교 한 3학년 때까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어 시험 점수를 다 넘어가요.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뭔가 하면 서울대학교 어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 이제 어학전문대학원이 이제 학부로 다시 바뀌지만 어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에서 요구하는 탭스 점수나 토플 점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다 넘어갔어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잠수는 애들이 이거 다 넘어가요.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영어 공부 방식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해오면요, 이거 못 통과해요. 제 친구가, 제보다 한 살 어린 친구가 있는데 고대법대를 나왔어요. 사법시험 1차는 늘 됐는데 2차에서 학살하게 떨어진 거라. 그래서 40대까지 계속 고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포기했는데 왜 포기했는가 하면요, 사법시험 1차 시험이 몇 과목, 7과목, 8과목인데 그 중에 영어 시험도 있거든요. 얘는 성문종합 영어를 워낙 잘해가지고 그 지필고사를 치면 영어 시험 아주 쉽게 통과해요. 1차 시험. 근데 이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모든 국가고시에서 영어 시험은 뭐로 한다? 공인영어 시험으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탭스나 토플, 토익 점수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법대 나온 이 친구가 습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하는 방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죠? 듣기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공인영어 시험 점수가 안 된다니까. 그것도 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요구하지 않아요. 토익 700점 뭐 이렇게 요구하는데, 토익 700점은 잠수에서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다 하는 점수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전혀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벽을 딱 만나가지고 억울하게 사법시험을 그만뒀어요. 너무 억울하죠. 이게 학습하는 방식이 이게 진짜 한계고 맹점이죠. 근데 잠수내식으로 이렇게 DVD 보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내가 고학년 강의를 하게 되면 이 그런 점수 다 보여줘요. 경북대학교 어학전문대학원이 요구하는 점수, 경북대학교 로스쿨이 요구하는 점수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얼마 안 돼요. 몇 점 안 돼요. 근데 이걸 다 가볍게 통과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죠. 수능 영어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대충 하다 보면 한두 개 틀릴 거예요, 아마. 수능 영어는 크게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만점이나 한 개 틀리나 두 개 틀리나 큰 차이가 없어요. 수학은 한 개 틀리면 큰 차이 나죠. 영어는 한두 개 틀리는 거 큰 변별력이 없어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시는 게 불안하면 그래 하시면서 DVD 보기를 해보시고,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돼요. 아이들 학년이 고학년이 되고 하면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 그때 가서 이제 하던 학원이나 학습지 정리하면 되고, 하는 거 잘 봐가면서. 저처럼 뭐 단칼에 끊고 해도 되지만, 엄마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너무 막 큰 변화를 주면 엄마들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일단 DVD 보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요즘 겨울왕국 애들 좋아할 때 적기에 적기. 그리고 여름 방학 때 이용해서, 여름 방학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DVD를 딱 보여줘서 애들 입에서 과연 영어가 붙어 다니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는 B형 남자애라 진짜 게을러.
근데 애가 6학년 되니까 지가 영어 일기를 쓰겠다네. 지가 인터넷 게임 머니가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지가 제안을 하더라고. 아빠, 내가 영어 일기를 한 편 쓸 테니까 2,000원씩 줘. 근데 거저다 2만원도 주겠다 하면서. 아니, 지가 뭐 알아서 헤딩해 오대요. 그래, 하락했지. 지금 한 달 하고 말더라고. 돈을 확보한다는 거. 근데 이 영어 일기가 놀라운 게 문제는 스펠이 다 틀려. 아직 그 당시에 쓰기 훈련을 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처음에 적응 과정이었으니까 스펠은 다 틀리는데 영어가 다 살아있어. 동화책에 나오듯이 살아있는 영어. 우리는 한마디 쓰려고 하면 문법 생각하죠.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뭐 이거 생각해서 작문하는데 우리 애는 작문을 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영어죠. 이 외국 애들 하듯이 그대로. 이 신기한 일이에요. 왜? 그런 어린이 드라마를, 영화를 많이 봐서 그렇죠. 나홀로 집에 토이스토리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뭐, 뮬란, 뭐, 지금 다 생각이 안 나네. 니모를 찾아서 뭐, 좋아했던 영화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DVD를 잘 골라서 일단 보여주는 작업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 좋아하고 자막 없이 보는 훈련만 되면 그다음부터 쉬워요. 어려울 것 같으면 굉장히 쉬워요. 우리 애기 때는 침묵기간이 2년 필요하지만 큰아이들한테는 침묵기간이 별로 없어요. 어느 날부터 입에서 영어가 붙어 다니고 영어 노래가 나오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데도 재밌는 노래 있거든요. 뭐 룸파 붐팍 하면서 막 이런 노래들 애기 입에 붙어 다니고 겨울왕국 랩 있고 이런 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대화하는 훈련이 돼요. 어떤 엄마는 꼭 원어민 불러가지고 뭐 돈 주고 대화하려고 하더라. 아니면 뭐 화상챗 영어 하려고 하고. 그래? 그런 거 안 해도 영화 나오는 거 따라 하는 게 대화예요. 그럼 매일 할 수 있는데 외국인 안 만나도. 그러니까 돈 훨씬 안 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는 영어를 말하고 싶어 하는데 외국인 좀 찾으면 안 돼요? 하면 내가 참 안타까워요. 돈 주고 찾아야 되고 뭐 형편이 되면 하시면 좋지만 근데 이 DVD를 따라하면서 저절로 이렇게 대사를 지 혼자서 다 하게 된다. 그래서 말하기 훈련이 안 돼요.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근데 대학 가가지고 외국을 지금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거든요. 잠수원에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책 읽기가 더 중요하고 수학 공부를 잘해야 했기 때문에 영어만 잘하는 아이하고 틀려요. 그래서 잠수원에서는 영어를 중간쯤 대충 진짜 잠수원에서는 대충 했어요. 근데도 대학 가가지고 외국 여행을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작년 여름에 전역하고 여름 때 전역하고 바로 외국 여행을 간다고 유럽 여행을 간다고 지가 계획을 짜는데 지가 알아서 인터넷 검색 다 해가지고 스케줄 쫙 짜가지고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렇게 다니는데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영국에는 영국 정경대학이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 기숙사를 방학 때 무료 개방한다네. 그런 걸 알아가지고 거기 가서 공짜로 자고 프랑스에 가면 어떤 맛집이 있는데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는 정장을 입지 않으면 출입이 안 된대. 그러니까 그 트렁크에 정장을 또 한 번 준비해가고 알아서 막 영어권 국가를 막 돌아다녀요.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해가지고 일본어도 좀 하죠. 그리고 서울대 가겠다고 수능 아랍어를 했어요. 서울대는 제2외국어를 요구하거든. 내신이 나빠서 서울대 떨어졌어요. 결국 수능은 뭐 서울대 모든 모집 단위를 패스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 10년 동안 서울대가 연고대에 수능 우수자를 다 뺏겼잖아요. 그 입시 제도 때문에.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항상 내신과 논술을 같이 받거든. 근데 연세대 고려대는 수능 우수자는 성적수는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 연세대 경영, 고려대 경영에 수능 우수자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서울대에서 드디어 내신과 논술을 정시에서 폐지했어요. 원래는 수능만 하는 거. 그 우리는 아랍어도 하고요. 일본어도 지금은 또 중국어 공부하더라. 원래 가을에 뭐 대만 국립대학으로 교환학생 간다고. 중국어 공부를. 그러니까 이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딱 하나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보다 잘 안되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카페 오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물어보시거나 하여튼 아니면 호쇼츠 놀러 오시거나 인연이 또 다음에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